한 소년이 아무 생각 없이 뽑은 낡은 검 한 자루가 영국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사들이 온 힘을 다해 뽑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 속 검이 검술은커녕 기사 자귀조차 없던 어린 소년의 손에는 마치 버터칼처럼 쉽게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의 탄생 뒤에는 마법과 배신, 그리고 한 왕의 광기 어린 욕망이 숨어 있었고, 그가 세우게 될 왕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1000년이 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 브리튼 섬은 고대부터 신비로운 땅으로 여겨졌는데요.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하기 전까지 드루이드라 불리는 켈트족 사제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과 소통하며 미래를 예언했죠. 하지만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라틴 문화가 퍼지고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기독교가 브리튼 전역으로 확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국이 철수한 뒤 브리튼에는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영주들이 서로의 목을 노리는 끝없는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앵글족과 색슨족이라는 야만족들까지 바다를 건너 침략해왔고, 사람들은 신이 이 땅을 버렸다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돌아와 이 땅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그 형제가 바로 암브로시우스와 우서 펜드래건이었죠. 형제는 야만족 색슨족과 폭군 보르티건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브리튼의 왕좌를 되찾았지만 형 암브로시우스의 치세는 짧았고, 결국 동생 우서 펜드래건이 브리튼의 운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서는 용맹한 전사로 인정받았지만 모든 귀족들이 그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수년간 색슨족과 싸우며 정복을 통해 영토를 넓혀갔지만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 없던 그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코널 공작 고를로이스가 아내를 데리고 궁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공작의 아내 이그레인을 본 순간 우서의 심장은 멈춘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아발론에서 온 것처럼 아름다웠고, 우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충신인 공작의 아내라는 점이었죠. 연회 도중 공작은 왕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챘고, 이그레인으로부터 왕이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공작은 분노를 억누르며 연회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동이 트기도 전에 왕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우서 왕은 격분했습니다. 즉시 전령을 보내 공작 부부가 당장 왕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공작 역시 왕의 진짜 의도가 자신의 아내를 유혹하려는 것임을 알았기에 거절했습니다. 열정적인 분노에 휩싸인 우서 왕은 군대를 소집해 코널로 진격했고, 공작도 전쟁에 대비해 자신의 요새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군대는 전장에서 맞붙었지만 결과가 나지 않았고, 공작은 성 안에서 방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서는 공작과 이그레인이 피신해 있는 틴타겔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궁성전은 오래 이어졌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공작이 왕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충분한 보급품을 비축해뒀기 때문이었죠. 왕은 이그레인에 대한 집착으로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우서는 결국 자신의 오른팔 울피우스 경에게 마법사 멀린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울피우스는 웨일스 땅으로 말을 달려 왕의 오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멀린의 모습을 본 우서는 반색하며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멀린은 우서가 아름다운 이그레인과 결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우선은 그 믿을 수 없는 여인과 단 하룻밤만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불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멀린이 요구한 건 이 결합으로 태어날 아이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아이를 제물로 바칠 거냐고 물었지만 멀린은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했고 곧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해가 지자 울피우스는 틴타겔 요새의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죠.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본 코널 공작은 우서가 약해졌다고 판단해 병사들에게 공격 준비를 명령했고 공작이 요새를 떠나 후퇴하는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한 사이 멀린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멀린이 허리춤에서 가루를 꺼내 왕에게 뿌리자 먼지 구름이 거친 후 우서는 코널 공작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왕은 공작의 요새로 말을 달렸고 문지기들은 공작이 돌아왔다며 문을 열었죠.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이그레인의 방에 들어간 우서는 어린 딸 모르가나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아이는 무언가 심하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시녀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우서는 이그레인과 하룻밤을 보냈고 모르가나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죽었다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공작은 그날 밤 우서 군대의 매복 공격으로 전사한 것이었죠. 이그레인은 불가능하다고 외쳤는데 남편이 밤에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시녀들은 그건 작별 인사를 하려던 남편의 영혼이었을 거라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우서는 신속하게 군대를 이끌고 틴타겔 요새로 가서 평화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공작 부인과 3명의 슬픔에 잠긴 딸들이 왕을 맞이했는데 어린 모르가나는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우서를 바라봤습니다. 우서는 결혼을 통해 두 가문 사이에 동맹을 맺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첫날 밤에 이그레인이 임신 사실을 밝히자 우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만 멀린이 나타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죠. 우서는 울부짖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멀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그레인은 아이를 이 괴물에게 넘기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우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죠. 멀린과 울피우스 경은 아이를 액터 경이라는 고귀한 기사에게 맡겼습니다. 멀린은 이 아이를 잘 돌보라. 우리 왕국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고 아이는 아서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서 펜드래건은 장남을 멀린에게 넘긴 후 왕위 계승을 확보하고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멀린이 한때 들려준 예언, 위대한 왕이 나타나 모든 땅을 하나의 군주 아래 통일하고 브리튼 섬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멀린은 왕을 바닷가에 이국적인 지형이 있는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이곳에 왕국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했고 우서는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카멜롯이라는 수도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귀족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했고 성직자들은 이교도 성지에 수도가 세워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색슨족의 위협도 계속되었고 우서는 봉신들의 군대를 소집해 침략자들과 싸웠지만 일부가 배신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대전투에서 봉신들의 배신으로 궁지에 몰린 우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믿을 수 없는 용기로 싸웠지만 충신들이 후퇴를 엄호하는 동안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고 적들이 추격해왔습니다. 힘이 빠져나가던 그때 멀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을 지켜라. 전 브리튼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다고요. 우서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검을 바위에 꽂으며 외쳤습니다. 이 검 없이는 절대 내 왕좌에 앉지 못할 것이라고요. 수년간 많은 이들이 뽑으려 했지만 오직 진정한 왕만이 뽑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왕좌를 찬탈하려던 자들은 서로에게 살해당했고 브리튼의 왕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검은 진정한 왕을 기다렸죠. 크리스마스 직후 열린 토너먼트에서 액터 경의 양자 아서는 형 케이 경의 종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거둔 기사들은 바위에 박힌 검을 뽑을 기회를 얻었는데 성공하면 브리튼의 새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죠. 토너먼트 도중 K경의 검날이 부러지자 아서는 예비검을 가지러 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검이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이었죠. 그때 오는 길에 봤던 바위에 박힌 검이 떠올랐고 역사도 모른 채 그것을 뽑았는데 놀랍도록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무기의 품질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없어 토너먼트로 달려갔습니다. 형에게 검을 건네자 K경은 검날에 새겨진 왕실 문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K경은 자신이 새 왕이라고 선언하려 했지만 아버지 액터 경과 런던 대주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검을 뽑은 건 아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사들은 믿을 수 없어 증명을 요구했고 아서가 검을 다시 꽂자 거대한 기사들이 줄을 서서 뽑으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켈트 마법사 멀린이 나타났고 소년에게 다시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아서는 모든 이들이 놀라는 가운데 쉽게 검을 뽑아냈고 멀린은 그의 권리가 검을 뽑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피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웃어 펜드래건의 장남이라고요. 울피우스 경이 자신이 직접 아이를 액터 경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들과 성직자들과 평민들이 어린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오순절에 아서는 런던 대주교에 의해 브리튼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아서는 울피우스 경을 자신의 오른팔로 멀린을 고문으로 임명했고 이렇게 아서 왕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귀족들이 그를 서자라 부르며 반기를 들었고 아서는 대륙의 동맹들과 손을 잡아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특히 베닉의 벤 왕의 도움이 컸는데 그의 아들이 훗날 가장 유명한 기사가 될 랜슬롯이었습니다. 왕국을 평정한 아서는 멀린의 조언을 받아 카멜롯 건설을 재개했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떠돌이 기사들이 늘어났고 주인 없는 이 전사들은 잃을 것이 없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죠. 어느 날 숲을 지나가던 중 검은 갑옷의 떠돌이 기사 펠리누어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누구에게도 길을 양보하지 않는 그에게 아서가 도전했지만 펠리누어는 한때 왕이었던 위대하고 위험한 전사였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펠리누어가 강력한 일격으로 왕의 검을 부러뜨렸고 아서는 말에서 떨어져 끌려나갔습니다. 부상당한 아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본 적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온 줄 알고 당신은 천사냐고 물었죠.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며 그녀는 자신을 레오드그란 왕의 딸 기네비어 공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서는 결국 회복했지만 왕의 검이 부러진 것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멀린은 부러진 검을 걱정하는 아서에게 나쁜 일에서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다며 안개 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멀린이 고대 민족의 언어로 노래하자 바람이 점점 세지고 안개가 걷히며 이상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여인의 손이 수면 바로 위로 검을 들고 있었거든요. 멀린은 그녀가 호수의 여인들, 아발론의 여인들 중 한 명으로 고대 민족의 마법을 부여받은 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발론의 여왕 비비안이 나타나 이 검이 엑스칼리버라고 말했습니다. 그 운명은 모든 브리튼의 황금 시대를 가져다 줄 남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합당한 자가 아니면 호수 바닥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라고요. 아서가 용감하게 배를 저어가 검을 잡으려 하자 호수의 여인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숯불처럼 무섭게 빛났고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며 합당해지라고 말했습니다. 겁에 질려 흠뻑 젖은 아서는 검을 품에 안고 수면 위로 돌아왔습니다. 검집에서 검을 빼자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힘이 느껴졌죠. 멀리는 검보다 검집이 더 가치 있다고 말했는데 마법에 걸린 검집을 가진 자는 전투에서 절대 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 엑스칼리버를 얻은 아서는
펠리누어에게 복수하러 이번에는 대단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싸웠습니다. 강력한 일격으로 기사의 검을 쳐내 무장 해제시켰고 펠리누어는 항복하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아서는 과거에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왕국은 이제 분열이 아닌 통합의 새로운 주기에 들어섰다며 그를 동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동맹인 카멜리아드의 레오드그란 왕이 적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아서는 군대를 이끌고 달려갔고 적의 공작과 단독 결투를 벌였습니다. 창이 충돌하며 큰 굉음이 울렸고 강한 충격으로 공작은 안장에서 떨어져 땅에 처참하게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전사했죠. 아서는 보상으로 기네비어 공주의 손을 요청했고 레오드그란 왕은 기꺼이 허락하며 원탁까지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우서의 꿈이었던 최고의 기사들이 동등하게 앉을 탁자였고 아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카멜롯이 완공되고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요. 모든 하객이 아름다운 신부에 매료되었지만 멀린만은 이 여인이 왕국을 망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부부는 캔터베리 대주교 앞에서 서약을 했고 브리튼의 새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아서는 원탁의 기사들을 임명했고 그들은 머리가 없는 탁자에 동등하게 앉아 전쟁이든 평화든 자신들의 행동에서 옳고 정의롭고 용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사들과 평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죠. 이 사람들은 브리튼 섬 전체를 누비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맞서고 무력한 자들을 보호하며 이 땅에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브리튼 전역의 기사들에게 원탁에 앉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었고 황금 시대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다른 기사들과는 다른 한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랜슬롯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벤 왕은 아서를 도운 후 자신의 왕국에서 프랑크 왕 클라우다스와 전쟁을 벌이다 패배했습니다. 도망치던 벤 왕이 살해당하고 아내 엘레인이 아기를 안고 호수가로 도망쳤을 때 호수의 여인 비비안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저항하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를 떼어내며 그녀는 오늘부터 그가 호수의 랜슬롯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죠. 아이는 아발론에서 자라며 펠라스 경에게 검술과 기사도를 배웠습니다. 그의 제자는 모범적인 학생임을 증명했고 완벽해질 때까지 각 연습을 반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17살의 비비안에게 은색 갑옷을 받고 브리튼으로 떠난 랜슬롯은 우연히 아서 왕 일행과 마주칩니다. 길을 막아선 그에게 가웨인경이 도전했지만 강력한 공격에 단번에 낙마당했고 아서는 놀라서 검으로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랜슬롯이 승리했고 아서의 검에서 엑스칼리버를 알아본 그는 자신이 아발론에서 자란 호수의 랜슬롯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서는 이런 실력의 기사를 본 적 없다며 원탁에 합류하라고 초대했습니다. 카멜롯에서 여왕 기네비어를 소개받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서로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랜슬롯은 젊고 잘생겼으며 여왕은 랜슬롯이 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아서는 왕의 검을 사용해 랜슬롯을 자신의 최신 기사로 서임했습니다. 랜슬롯은 명성을 찾아 모험을 떠났고 브리튼 전역에서 수많은 업적을 쌓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는 포악한 악당들을 물리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하며 전설적인 기사로 거듭났습니다. 카멜롯으로 돌아온 랜슬롯은 원탁의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서 왕은 그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기사로 여겼고 어떤 위험한 임무든 랜슬롯에게 맡기면 안심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랜슬롯과 기네비어 여왕 사이에 점점 깊어지는 감정이었죠.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궁정의 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왕을 향한 충성과 여왕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랜슬롯은 고통받았습니다. 아서 왕의 이복 여동생 모르가나도 문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 우서를 증오했던 그녀는
그 증오를 이복 오빠 아서에게로 옮겨갔거든요. 아발론에서 마법을 익힌 모르가나는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카멜롯의 황금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금지된 사랑과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는 이 모든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었지만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성배를 찾아 모험을 떠나기도 했고 각자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가웨인 경은 녹색 기사와의 대결로 명성을 얻었고 퍼시벌 경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배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성배 탐험은 원탁의 기사들에게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이 성스러운 잔을 찾기 위해 기사들은 브리튼 전역을 누볐고 많은 이들이 이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갈라하드 경은 랜슬롯의 아들로 아버지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결국 성배를 발견한 유일한 기사가 되었지만 그 신성한 광경을 본 후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지죠. 성배 탐험이 끝난 후 카멜롯으로 돌아온 기사들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상처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랜슬롯과 기네비어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모드레드와 아그라베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급습했고 랜슬롯은 간신히 탈출했지만 여왕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서 왕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기사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에 따라 기네비어는 화형에 처해질 운명이었고 아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처형이 진행되려던 순간 랜슬롯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나 여왕을 구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웨인 경의 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로 인해 원탁의 기사단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웨인 경은 동생들의 복수를 맹세하며 아서 왕에게 랜슬롯을 추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서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로 건너가 랜슬롯의 영지를 공격했고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은 적이 되어 맞섰습니다. 아서가 프랑스에서 전쟁을 벌이는 사이 모드레드가 브리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서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며 왕위를 찬탈했고 심지어 기네비어와 강제로 결혼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서는 급히 브리튼으로 돌아왔고 캄난 전투에서 모드레드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이 전투는 브리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로 기록되었는데 양측에서 수많은 기사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전투의 마지막 순간 아서와 모드레드가 직접 맞붙었습니다. 아서는 창으로 모드레드를 관통했지만 모드레드도 죽어가면서 아서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쓰러졌죠. 치명상을 입은 아서는 마지막 남은 충신 베디비어 경에게 엑스칼리버를 호수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디비어는 두 번이나 명령을 어기고 검을 숨겼지만 결국 세 번째에 호수에 던졌습니다. 검이 물에 닿는 순간 호수에서 손이 나와 검을 받아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다시 아발론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아서는 배에 실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아발론을 향해 떠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발론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브리튼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다시 돌아와 왕국을 구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서를 영원히 돌아올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위에서 뽑힌 한 자루의 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법과 명예, 그리고 사랑과 배신이 뒤얽힌 아서 왕의 이야기는 1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젊고 잘생긴 기사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왕의 만남이 위대한 왕국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게 될 줄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전설이 전설로 남는 이유이기도 하죠. 카멜롯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명예, 충성과 배신,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가장 찬란한 왕국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서 왕이 정말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1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그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브리튼이, 아니, 이 세상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아서 왕은 엑스칼리버를 들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